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수요일 오후 3시를 막 넘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저 개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토로하지 않고 한국의 장시간 5, 6년 이상 한국에 근무하면서 한국 사정을 취재했던 유럽 출신의 기자가 아주 최근에 귀국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보낸 서한이 일부 SNS에 공개됐습니다만은 저도 이것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특히 언론인, 구라파 선진국 출신의 언론인이 오늘의 한국 정치, 한국의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한 단면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장문인데 제가 약 2분의 1 정도로 축약하겠습니다. 축약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빼거나 일부러 더하거나 하는 것 없이 그냥 반복되는 문장만 축소해서 원문 그대로 약간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목을 굳이 붙인다고 한다면 한국 근무를 마치고 돌아간 유럽의 기자가 한국 친구에게 보내온 편지 형식인데 이 제목을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수준보다 못한 한국인의 의식 정치 수준, 한국의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의 그 정갈하고 아주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그 화장실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한국인의 의식, 특히 정치 의식, 정치 수준, 이런 제목을 붙일 만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휴게소가 나오는데 휴게소 화장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놀란다. 입장료도 없는 공짜다. 또한 화장지도 빵빵하게 비치되어 있다. 그리고 세면대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고 손을 말리는 기기도 깔끔하게 비치되어 있다. 유럽의 호텔 수준의 화장실보다도 훨씬 깨끗하고 정갈한 데 대해서 처음 한국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화장실을 이용해 본 외국인인 나에게는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장면이었다고 회고된다. 유럽의 고속도로에는 휴게소의 화장실은 없거나 대부분 유로일 뿐 아니라 화장지도 잘 배치되어 있지 않고 깨끗하게 정갈하게 청소 상태도 한국 고속도로 휴게실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국 사람들이 유럽에 와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은 화장실 문화라고 전해주고 있다.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미안한 말이 되겠지만은 일부 한국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수준보다도 못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어떻게 나라를 망가지게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그리고 정치꾼들이 한국의 주적인 북한을 못 도와주어서 그렇게 안달하는데도 지지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지금 한국에는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전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전은 아직 시작이 덜 된 상태이지만 각 당의 후보가 정해지고 점차 선거전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그러니까 유럽 출신의 나와 같은 사람의 두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한국에서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사람의 이야기다. 이 사람은 과거 전과가 사범이라고 한다. 또 자기 형과 시민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가장 많이 입원시킨 지방자치단체 장이라고 하며 또 자기 친형수한테 사람으로서는 아마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총각이라고 속이고 유명 여배우와의 불륜을 저지르고도 공공연히 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인 것으로 모두가 여기고 있다. 특히 그 사람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판교라고 하는 곳의 이 부동산 사기 사건을 자기가 시장 재직 시에 모두 기획 설계 결재한 것을 자랑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그 사건은 자기와 관계가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다. 당군 이래의 최대 토지 사기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른바 그 게이트의 실질적인 주도자는 바로 여당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고 일부 한국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어떻게 이같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구라파인인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행실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에 나설 수 있으며 국민들은 그런 사람을 후보로 선출하는가? 도덕, 양심, 정의, 공적, 정직하고는 담을 쌓은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정당이나 그 지지자들은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보다도 못한 의식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 원문에는 아주 비하하는 말인데 제가 이걸 약간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더 심하다 하니 그 잘난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고작 그 정도인가. 유럽의 네덜란드 마르크 리트 총리가 커피잔을 들고 출근하다가 그 커피잔을 총리실 앞 복도에 쏟은 그런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총리는 스스로 큰 걸레를 갖고 와서 그것을 닦는 장면이 전국에 알려져 가지고 많은 이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주위 청소하는 여성들이 거기에 박수를 치며 이를 환호하는 이것을 오늘의 한국의 지도자에 대비해 본다고 한다면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에서 지도자라고 우기면서 온갖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또 곧 오리발을 내밀고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이다. 그 정도 수준의 국민이 그런 수준의 지도자를 지금 뽑고 지지하고 환호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솔직히 한국이 좀 잘 사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지만 온갖 교만과 오만한 짓거리를 다 벌리고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나라의 품격을 아주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은 깨닫고 있는가? 나라가 온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면서 던져주는 공짜 돈에 영혼을 팔고 비틀거리는 한국인들, 자신의 미래가 파괴되고 자기 자식들의 미래도 암울하게
되는 젊은이들이 자기를 빚쟁이로 만드는 주사파 좌파 정권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뭐 그 뒤에 이렇게 쭉 계속되는 것도 전부 이제 이런 어떤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걸 4번을 읽었습니다. 4번을. 지금도 어저께 입수해가지고 집에서 사무실에서 읽고 또 여기 오는 택시 안에서 다시 한번 읽고 그랬는데, 유럽 선진국,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선진국. 아마 이 언론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 지인에게 제가 추궁을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아마 독일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최근에 메르켈 총리는 16년인가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깨끗한 총리로 국민의 가슴에 아주 따뜻한 이 느낌을 주고 퇴임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여성으로서 가정주부이기도 한데, 퇴근하면 스스로 장을 보러 가가지고 이게 슈퍼마켓 같은 데서 이 장바구니 틀을 옮기면서 스스로 장을 보고 하는 이런 장면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국민 속에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올곧은 말을 하고, 그리고 부패 없는 그 16년의 세월을 그런 보낸 총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구라파의 분위기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국의 오늘의 이 정치, 이 지도자들 이것을, 이게 원문에 좀 심한 표현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게 똥걸레가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갖고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기고 타계했지요. 어떤 시대나 그 정부는 그 국민 수준의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국민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 경우에 정부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말로도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나 한 나라의 지도자의 수준은 그 시대 국민의 수준에서 더 뛰어난 지도자가 나올 수 없다. 그저 그 수준이다. 그러면 한국의 지금 국민의 의식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어떤 수준인가? 그럼 그 수준에 맞는 그런 지도자를 낼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그 한 모델로 구라파 기자는 여당의 이재명 후보를 조명해갖고 우리에게 매서운 충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그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과 함정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 갈등, 지역주의, 큰 덩어리로 경상도와 전라도다. 이것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의 표심으로 고스란히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10만 평방킬로미터의 이 좁은 나라에서 아주 굵게 담장을 쌓은 이 지역주의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민주당, 지금 여당은 민주 진보 정당임을 자처한다. 그러니까 이 정당은 전라도와 전라도 사람들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전라도 사람과 전라도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전부 진보주의자들인가? 전부 진보주의자들인가? 그 경상도를 기반으로 한 지금의 야당은 이게 보수 정당이고, 여당에서 수구 꼴통 정당으로 하는데, 수구 꼴통 정당을 지지하는 경상도 사람들은 그러면 수구 꼴통이고 되어먹지 않은 보수주의자들이냐?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들은 이 정치꾼들에 의해서 이게 희생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면 바뀐 쪽으로 자리와 돈이 옮겨가기 마련입니다. 이걸 숫자로 따지면 아주 전 국민의 숫자로 따지면 지극히 소수지요. 전라도를 기반한 정권, 문재인 정권, 경상도를 기반했던 박근혜 정권, 이지만은 실제로 그 정권의 핵심에서 돈과 자리를 만끽하고 세워라 내거라 내 세상을 만났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치부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게 권력의 단맛을 누리는 그 숫자는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지극히 일부이지요, 일부. 그런데 경상도, 전라도 사람 대부분의 이 권력을 뒤집어 쓰고 있다. 뒤집어 쓰고 있다. 이 박찬종도 과거에 큰 꿈이 있었는데 걸려 넘어진 게 다 이런 틀 때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마 독일 기자로 추정되는 이가 이런 얘기는 전부 생략되어 있는데 요것까지 보태서 보면 정말 이 한국 정치는 말이지 수준 미달, 함량 미달의 더러운 지도자, 그리고 그를 애워싼 그룹이 5년마다 해먹는 정치, 이렇게 정의가 된다면 국민은 우리는 영원한 핫바지고 바지저골입니까? 오늘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은 이 구라파 기자가 쓴 이 서서 한국인 친구에게 보내온 이 편지, 한국의 고속도로 수준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인의 정치 수준, 정치 의식, 요게 시작이고 결론입니다. 한번 깊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